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채워지면 이게 다 풀 수 있어요. 매매는 양도고, 얘는 양도 아니겠죠? 경매, 공매도 양도 맞죠? 뭐 지가 지가 받으면 양도 아니고, 교환은 양도 맞는데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물 납도 대물 변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왜냐면 조세도 현금으로 내는데 물건으로 주니까 대물 변제로 보는 거예요. 자,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라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안 했는데 일부러 아직 여러분 이거 환지 받은 가만지 증환지 들어보셨어요? 그 증환지는 원래 내가 받을 환지보다 더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평 받을 건데 120평 받았어요. 근데 가만지는 150평을 받아야 되는데 120평만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 30평은 뭘로 받아요? 청산금 돈으로 받아요. 그럼 돈 받고 파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만지는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 아직 도시 한지 확실히 모르는데 또 하면 헷갈릴까봐. 그리고 위자료 주면 양도라겠죠? 위자료 주는 양도인데 뭐가 들어가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고 수용도 보상금 받으니까 양도고 부담보증의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데 근데 걔네 둘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뭘로 봐요? 전체를 증여로 보는데 얘들도 뭘 하면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고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뭐 하면 채무 분액을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다 똑같아요. 식구끼리는 증여로 보는 거죠. 근데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은 무조건 뭐다? 양도 아니라겠죠. 무조건 신탁은 양도 아니다. 그렇죠. 공유무분하는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지거 가져가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동이 생기면 양도를 볼 수 있고 매매원이 무효로 하는 데인 거 법적으로 보니까 양도가 아니야. 근데 니네끼리 협의를 해제되면 양도로 본다 그랬죠.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는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업으로 봐요. 업자. 그죠? 그러면 뭐야? 건설업자, 매매업자니까 뭐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 그 얘는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언급이 같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업을 한다. 업. 그죠? 업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업이 뭐야? 사업. 그죠? 사업이니까 얘는 뭐에 들어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 다 채울 수 있고 하고 여기서 몇 개 딱 하면 이거 특별하게 뭐 틀릴 건 없어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의 양도 또는 취득식 해가지고 146페이지. 146페이지. 자, 이건 뭐냐면 146페이지 이게 이거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 물어보는 게 두 군데가 나와요.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가 나오고 양도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랬잖아요. 그 양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보유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보유 기간별로 막 세율도 달라지고 비과세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유 기간이 비과세 같은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2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를 보겠다 해서 이날부터 이날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도 형태별로 언제가 취득일이고 언제가 양도일이냐 이걸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이게 보통 시험이 교대로 내요. 취득세 한 번 내고 양도세 한 번 내고. 근데 이게 재작년에 한꺼번에 다 나왔어 두 개.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죠 문제가. 왜냐면 재작년에 취득세 문제도 내고 양도세 같이 내버리니까 교대로 내는 게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는 그러면 취득세, 취득시기나 양도세 중에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보유 기간인데 자, 제일 기본 매매. 일반 매매는 언제가 집은 여러분 집을 팔았어. 언제가 양도일일 것 같아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준 날. 그죠? 잔금 준 날. 그걸 대금청산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금청산일인데 이게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해요. 계약서가 아니라 언제? 실제 잔금 준다. 내가 오늘 돈을 줬어. 잔금을. 그러면 그날이 뭐다? 양도일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 잔금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잔금 준 날까지를 보유 기간을 따져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대금청산 명확하지 않아. 근데 잔금 날짜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등기신 날로 갑니다.
그리고 대금 청산전에 등기했대. 그럼 언제야? 얘도 등기 시날이에요. 자, 우리가 취득세 할 때 설명드렸죠. 기본이 원칙은 이렇대. 근데 이거보다 뭐가 빠르대. 그럼 빠른 걸로 가는 거야 다. 그러면 이게 실제 잔금 날짜가 긴데 그 전에 등기했다. 그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시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원칙만 기억하시고 그거 전에 미리 사용했대, 미리 허가받았대, 그다음에 뭐 미리 등기했대. 그럼 무조건 빠른 날로 가는 거. 앞에 걸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두 개 있죠.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 나와요. 그럼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거? 중 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건 필요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수용하고 장기 할부 조건이나 문제가 지문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요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요 말이. 그러니까 요게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는 외우면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을 외울 필요 없어요. 무리해서. 나는 그냥 저절로 외워졌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없어. 저절로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인력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런데 요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뭐가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 나오면 뭐만 기억해라? 어쩌고 저쩌고는 기억하지 말고 1, 2, 3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죠? 한 번에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틀린 걸 골라라 그랬거든요. 수용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없었어요. 그 최근에 나온 거 이거 나왔었죠. 장기 할부 조건 나왔어. 그럼 뭐야? 중 빠른 날 들어갔어. 그러면 맞는 지문이네. 이러면 되는 거야. 술 좀 쉬는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대. 건축을 해서. 그럼 여러분 아시죠? 허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우리 뭐 받는다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사용.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는다 보통 하죠. 근데 건축법 뭐야? 사용 승인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공사 끝나면 얘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그 사용 승인서 교부 일인데 허가를 안 받으면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죠. 그럼 사용 승인 받을 일도 없겠지.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뭐 하려고? 사용할 거 아니야.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무허가일 때는 어떻게 된다? 사용한 날이 실제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상속은 항상 언제야? 돌아가신 날은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죠? 돌아가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인데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헷갈리는 거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증여를 받으면 이렇게 볼게요. 자, 증여 받으면 언제요? 증여 받은 날이래요. 자, 이거 맞춰보세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날을 1번 취득일로 본다. 2번 양도일로 본다. 3번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증여 받으면 증여 받은 날을 1번 취득일로 본다. 2번 양도일로 본다. 3번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왜요? 알 필요 없다. 여러분 절대 이거에 꽂히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교재나 이제 기본서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이거는 얘를 취득 시기로 본다. 이거는 양도일로 본다. 어떤 거는요 양도 또는 취득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꽂혀버리면 뭐지 지진나요. 근데 왜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돼? 증여 그러면 증여 받은 날만 기억하면 되지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지 양도일로 보는지 알 필요가 없어. 왜 안 물어봐요 절대로. 우리가 기출을 보면 알겠지만 문제 지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지문이. 그리고 1번 하고 뭐라고 나와? 그냥 증여 그러면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되지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안 내요 문제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꽂혀가지고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떤 땐 취득일이고 어떤 땐 양도일. 그것까지 이해. 뭐가 나와? 같은 날인데 양도일도 되고 취득일도 된대. 말도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까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나? 필요 없는 얘기잖아. 시험에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꽂혀가지고 공부하면 머리 지진 나는 거 나오지도 않는 거. 그게 아니라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되나 원칙만. 그럼 뒤에 건 알아서 지문이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도일인지 매매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거기는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매매는 언제라고 대금청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거기 꽂혀가지고 나중에 머리 지진 나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한지처분은
요즘 이제 공법 배우시면 이제 3월달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얘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요. 근데 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환지 전. 이게 공법을 뭐 얘가 1999년에 농지를요 갑이 취득해가지고요 가지고 있다가요 2022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요 얘가 2024년에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환지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가 2026년에 팔았어. 뭐 이런 얘기예요 대충. 그러면 얘가 원래 농지 가지고 있었죠. 그럼 환지 처분 받았죠. 지금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죠.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누구야? 갑 거죠. 그죠? 그러면 환지 처분 이거잖아.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문이 바뀐 토지를 바꿔주는 처분이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양도가 아니야. 그런데 아까 말했죠? 환지 받은 땅을 팔게 되면 뭘로 봐? 양도로 봐. 그럼 이걸 팔았네.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이 언제냐 그 얘기죠. 1999년이죠. 왜? 팔기는 이때 환지 이걸 받았지만 이 토지가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산 거잖아.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 이 뜻이에요. 그런데 증환지 가만지 보셨죠? 증환지 가만지는 내가 환지 받을 때 권리 면적이라는 거 내가 받을 권리 면적이 60평, 50평이야. 50평. 내가 받을 게 50평 법으로. 근데 우리 그 공법 배우신 건축법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면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최소한 얼마 이상은 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보니까 칼질을 했는데 여기가 최소가 60평짜리인 거야. 최소가. 근데 나는 몇 평밖에 못 받아. 50평. 이걸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보통 어떻게 해? 청산하거든요. 그냥 돈으로 현금 청산하든가 아니면 공동안지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늘려서 6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10평 더 받아. 신청해서. 그걸 뭐라 그래? 증환지라고 그래요. 늘려받은 10평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근데 거꾸로 얘가 최고 큰 면적이 120평이 최대 면적이에요. 내가 받을 면적은 150평이야. 권리 면적이. 근데 150평짜리가 없잖아. 뭘 받게 최고 큰 게 얼마야? 120. 그 얼마 받아? 120을 받아. 그럼 30평 덜 받았죠. 이게 뭐야? 가만지예요. 환지를 덜 받은 거야. 그럼 그 30평 덜 받은 거 뭘 받아? 돈 받아야지. 요게 이제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청산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증환지된 토지의 취득일과 가만지된 토지의 양도일은 이게 아니라 뭐 하면서 여기서 환지 처분하면서 더 받고 덜 받고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뭐다?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법에서 소유권 청산 확정되는 시점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참고로 있죠 이거. 공고와 고시가 나오면 다음 날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환지 처분이죠. 요거 어디서 나와? 취득세.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으니까 언제야?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나왔으니까 공고가 나니까 언제야? 다음 날. 공교롭게도 하나는 요거는 양도세 얘기고 요건 취득세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세에서 재작년에 시험 문제 이거 나왔었잖아요. 취득시기 나왔을 때 이거 냈거든요. 고시일에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았다 그랬는데 앞에를 고쳐버렸어. 준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서 냈어요. 이것도 정답을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했고요. 증감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땡 아니고 공고가 나면 언제다? 다음 날이다. 근데 이제 증감된 토지가 아닌 경우는 뭐다? 원칙은 환지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왜냐면 공법도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세 번째 이거 얘기하면 더 헷갈리죠. 그래서 안 한 건데 이제 3월달쯤 되면 좀 여러분 돈 많이 알아듣겠죠. 근데 그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효 판결을 하는 된 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얘가 1999년에 사가지고요. 얘가 2022년에 팔았어요. 근데 뭐가 걸렸어?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5년 1월 달에 팔았는데 소송이 걸려서 2025년 8월 달에 뭐가 났어? 무효 판결 났어.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없던 게 되는 거죠? 그다음 원위치해야 되잖아. 그럼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게 환원이에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라 했잖아. 그럼 환원됐죠? 그럼 얘가 이거를 다시 환원받아 2025년 8월 달에 돌려받아가지고 2026년에 팔았다. 예를 들면 다시. 그죠?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얘기야. 이 토지에. 자, 99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2025년에 팔았어. 근데 얘가 8월 달에 무효 판결 나서 소유권 다시 환원돼서 그 다시 26년에 팔았어요.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야? 그게 1999년이지. 왜? 이건 없던 게 되니까. 그래서 환원된 토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초 취득일 언제? 1999년이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효 취득이 뭔지 아세요? 민법에서 점유 시효 취득은 타인의 토지를 몇 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20년 이상. 희한하죠.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이 초장에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건 다 대답해요. 어떻게 이거 따로 알려주나 봐.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어느 학원을 가든 시효 취득 점유 시효 취득 몇 년이니까 20년이래. 기가 막히죠. 이런 거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세법 조금 뭐라고요? 점유 개시일.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내가 점유를 시작했어. 그리고 몇 년 지났어? 20년 동안 점유의 소유권 취득하고 그걸 팔게 되면 그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본다? 내가 시효로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점유를 처음 뭐한 날? 시작한 날. 그러니까 20년 전에 가서 내가 점유를 시작했어. 그날부터 네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 세금 다 내란 얘기지. 왜? 20년 동안 자기가 사용수익 다 해놓고 시효 취득한 다음에 세금 낼 때는 그 시효로 취득한 날부터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20년 동안 한 건 양도세 누가 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는 보유 기간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내가 점유를 보한 날 시작한 날을 뭘로 보겠다. 그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요건 이제 뭐냐면 요게 최근에 34회 때인가 그때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해서 이걸 정답으로 냈어요. 이게 뭐냐면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이 안 됐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셨는데 잔금을 다 줬어. 그럼 잔금 날짜가 양도 취득이잖아요. 근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공사 완공이 안 된 거야. 뭐는 줬는데 대금은 청산했는데 뭐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끝났어. 준공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언제다? 그 공사 준공 떨어진 날. 그 뭐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경매는 볼 거는데 이것도 잘 아시죠? 민법에서 경매 받으면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 받으면 언제 소유권 취득해? 대금 만나면 대금 만나리죠. 대금. 양도세는 언제가 양도일이겠어요? 대금 만나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 경매 받으면 언제가 양도일이 그럼 뭐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하고하고 취득세 둘 중에 시기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올해는 어쨌든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4회 때 두 문제 나왔고 작년 출제 안 됐으니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요게 32회 건데 그 102페이지 있어요. 기출문제. 그죠? 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 자, 문제가 얼마나 이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환지 처분으로 증감 나왔네요. 증환지 감환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환지 처분 공고가 나왔네. 그럼 언제가 정답이야? 다음 날이 정답이야. 틀렸잖아. 있은 날. 답 1번이죠. 쉽죠? 못하니까 이게 뭐. 근데 이게 그 전에 29회인가 나왔던 지문 중에요. 그게 5개 중에 3개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복돼.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 돌려막기 똑같은 걸로. 근데 우리는 그걸 틀리는 거야. 돌려막기 하는 거 뻔히 보고도 틀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죠? 2번은 뭐 나왔어요? 장기할부 나왔잖아. 그죠? 뭐 기억하라고? 이거만 기억했잖아. 중빠른 날, 장수. 그래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장기할부하고 수용받아 중빠른 날, 중빠른 날 하니까 장기할부 나왔으니까 중빠른 날 맞고. 이거만 기억하면 돼. 앞에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건축을 안 받았대. 무허가니까 언제야? 사용하겠죠? 사실상 사용일이고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이고요. 그다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시 날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1번이어서 답이. 그죠?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에는 나올 수 있는 게. 그죠?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거기 쭉 있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50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애들은 뭔데 양도세 같은 계산 구조고 과세 표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 파는 금액에서 경비 차비 빼고 남은 걸 내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계산 구조를 그 교재 150페이지 있는 거 있죠.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것도 뭐 있어. 이게 뭐 외울 것도 뭐 있어요. 이거 외우라면 머리 진난다 그러니까 아우 씨 어떻게 외워. 막 외울 시간이 없죠. 그죠? 왜? 공법 해야 되죠. 공법 그 도시개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 그거 순서 외워야 되는데 지금 건폐율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천지인데 이걸 언제 외우고 언제 써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쓸 때 건폐율 그런 거 외워 소용도 없어요. 556657 7882 7242 뭐 해가지고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외웠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걸 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55665778827224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외웠던 건데, 그죠? 어렵죠? 자, 얘는 자 걔도 한 문제, 걔도 한 문제예요. 자, 계산 오죠? 처음에 잘 봐요. 팔았어. 자, 팔면 다 세금 내나요? 아니죠. 팔은 금을 다 세금을 낼 리가 없죠. 여러분 집을 팔았어. 그럼 거기서 뭐 빼줘? 어려운 얘기 하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빼줘? 내가 집을 10억에 팔았어. 10억 다 내금 안 내죠. 그거 일단 뭐 빼줘? 아, 살 때 낸 거 매주 취득가액을 빼줘야지. 내가 옛날에 7억에 샀어. 그러면 10억 중에 얼마 못 빼줘? 7억 취득한 금액은 빼줘야죠. 근데 얘가 경비를 빼줘. 차비 빼주는 거야, 차비. 근데 그걸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근데 필요경비가 뭐 이렇게 나와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이러기도 하는데 그냥 묶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필요경비. 그럼 취득가액 빼주고 그리고 뭐 그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양도비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도 필요 경비로 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항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이런 거예요. 그 지출 돈이 나갔어. 그 돈을 지출해 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돈을 투자했는데 그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어. 베란다 확장 공사 하게 되면 돈 들어갔죠. 그럼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싸잖아. 그럼 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뭐가 됐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지. 그걸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그리고 양도비는 말 그대로 뭐야?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뭐가 있어요? 중개수수료. 그죠?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인치대, 뭐 그다음에 뭐야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양도 신고를 내가 안 해가지고 세무서한테 맡겼더니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게 다 뭐예요?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그럼 이것도 다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 그래요. 자, 그럼 필요 경비에서 이걸 빼가지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니라겠죠? 남는 게 없으면 세금을 안 낸다겠죠? 남으면 돼요. 그럼 남았어? 그럼 뭐야? 양도 차익이죠. 자, 여기에 양도 차익이야.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뭘 빼줘? 뭘 하나 빼줘요. 어떤 거? 이걸 빼줘요. 자, 얘 이름 봐봐요. 이름 장기 보유 특별 공채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얘 우리가 나중에 뭐 하겠지만 이게 다음 이걸 항상 얘기하세요. 얘는 뭘 빼주는 거죠? 물가 상승분. 항상 이걸 매치해가지고 풀면 돼요.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랫동안 부동산 보유하고 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걔도 모두 같이 올라가.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10원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10원하고 지금 10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화폐 가치가. 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10원 주면 아이스 깨끼 4개를 줬어. 장난 아이스 깨끼 4개를 줘요. 5원에 2개, 10원에 4개.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럼 10원이면 만원빵 가면 만원 한참 봤어요. 그래가지고 깨끼를 4개 사가지고 여름에 먹으면 녹기 전에 먹으면 그 4개 먹으면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치과 가서 이빨 뽑으면 돼요. 왜? 이거 얼어 입이 다. 그게 완전 얼음이거든요. 10원의 가치 겁나 컸죠. 근데 지금은 10원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틀리니까 그 물가 올라간 건 실질적 소득이 아니라 명목상 소득이니까 걔는 빼주겠다 일정 비율만큼. 그게 물상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자, 봐봐요. 지금 안 배웠어요? 이거 보고 이제 이 제목을 잡아봐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자, 그럼 얘는 이 공제를 받으려면 뭘 해? 일정 기간 뭘 하는 얘기야? 그렇지. 보유를 해야 돼요. 장기 보유.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기간 보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는 뭐야? 일정 기간 보유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나중에 그게 3년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싶으면 장기 보유니까 그 보유가 몇 년이다? 최소가 3년 이상 되었을 때만 받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 장특공제는요. 양도세에서 아까 토건, 부기, 뭐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6개 있었잖아요. 그 전부 다 공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공제가 될 것 같아요. 제목 보고. 다 해줄 것 같아요. 양도세상 다 3년 보유하면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공제해 줄 것 같아요. 그래, 왜? 장기 보유 뭐래? 특별 공제잖아. 이러면 특별이란 말이 뭐예요? 너도 나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너만 해줄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 해줄게. 근데 안경이 너무 많아. 그럼 뭐야? 그럼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특별이죠. 이런 대상이 모듈이 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 대상 중에서 일부만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3년 이상 한 데서 일정 보유 기간 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니네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어. 장특공제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준 거야?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거야. 어느 나라? 우리나라지. 미국의 물가 올라가면 왜 우리가 고려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장특공제를 외국 걸 팔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죠?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 아까 졸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졸리가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걔는 장특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줘요. 왜? 어느 나라 거 팔았어? 우리나라 거 팔았잖아. 그럼 우리나라 거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올랐는데 물가도 올라갔잖아. 그 빼주지. 그러니까 나중에 장특공제가 뭐 배워요? 국외자산 양도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근데 비거주자도 뭘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걸 팔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우는 것도 있지만 요거만 보고도 해석하면 대충 이런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빼줘. 근데 이거는 근데 보유기간 3년 이상 해야 되고요. 특별공제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제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너도 나도 다 해줘. 그걸 뭐라 그래? 기본공제라고 그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주는 거야.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뭐요? 29,800원 들고 가면 누구나 뭘 줘?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를 다 공통으로 주는 거야. 그 29,800원 들고 갔더니 뭐래? 이쪽 분은 안 됩니다. 왜? 연식이 오래되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해줘. 그러면 보세요. 얘는 다 해줘. 그럼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치. 공제 막 2억 5천 해줘, 2,500만 해줘. 그럼 꼬치꼬치 캐먹겠죠. 뒤에 나와요. 꼴랑 250만 원, 꼴랑 250만 원. 그죠? 기본공제. 그럼 얘는 기본이니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다 해줘. 그러니까 뭐야? 양도세, 과세 등은 몽땅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보유기간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안 따져요. 그게 기본공제예요. 그죠? 기본공제.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뭐 있어요? 파른 금액 경차비 빼주고 남으면 그리고 공제 2개가 있어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2개죠. 근데 여러분 이름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니까 어디서 빼?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요. 그러면 장특공제 맨 때 요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막 무슨 뭐 가필 해가지고 막 합자 따서 뭐 다 외운다. 누구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빼주고 여기서 정 안 되면 이렇게 양차장 양속이 이렇게 오세요. 양차장 양속이. 양차장님 성씨 양씨죠? 직급이 차장이에요. 양차장. 근데 양치니까 이름이 뭐야? 양속이래. 양차장 양속이. 양차장님 이름이 뭐라고? 양속이. 그럼 양차장이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빼고 양속이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뭘 빼줘? 기본공제 빼주고 가표. 근데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지. 꼭 그걸 외울 필요 없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물어봐요. 여기서. 이 순서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고요. 과세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낸 적도 있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이거 나오면 문제 진짜 쉬운 거예요. 왜? 그거는 난이도 없어요. 왜? 더하기 빼기예요. 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너 이 순서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막 복잡하게 안 내요. 그러면 이거 나오면 그냥 여기 3,500에서 뭐 얼마 빼고 얼마 더하기 빼기 하면 이거 얼마 이렇게 내요. 그런 계산 문제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워먹기 문제잖아. 그리고 이 순서를 알아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리고나 세부적으로 가야지.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을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거 못 풀어요. 이 순서를 못 외우면. 자, 오픈북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오픈북.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특공제죠. 근데 기본공제 그러신 분 있잖아. 마지막에 꽂혀가지고. 그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얘죠. 그죠? 과세표준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시험에 돼 있어요. 기출로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다음 중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는 필요경비, 장특공제, 기본공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기출로 나왔던 질문들인데 이 순서 모르면 그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몇 개 되지도 않고 아이고 뭐 엄청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이건데 그죠? 이걸 못 외우는 건 성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성의가 없어서 안 해오는 거지 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뭐예요? 문제를 푸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얘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이거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산출세 구하겠죠. 그럼 첫 번째 양도 차익을 구하려면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 경비를 빼주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얘는요.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은 두가 뭐냐? 뭐가 원칙이다? 실거래가가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실제 팔은 금액과 실제 취득한 금액을 빼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실거래가라는 말은 뭐예요? 실제 거래 금액이죠. 근데 그 말로 얼마에 팔았어, 얼마에 샀어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실제 파는 거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 자, 입증을 보통 뭘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10억에 팔았대, 나 10억에 사고, 그러면 이걸 입증을 보통 뭘로 해?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계좌이체 같은 거 하겠잖아. 그럼 입증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계약서 안 쓰고 그다음 뭐 계약서도 없고 취득가액 옛날 10년 전에 샀는데 계약서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현금 거래 안 하고 뭐해서 사과박스에다가 현금으로 현찰박치기 입증 못 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실거래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법으로 실거래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그럼 나 세금 안 낸다. 난 내고 싶은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대신 내가 뭐 있어? 요럴 때 대비해서 내가 만들어 놨어. 만약에 얘나 얘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그때는 요거를 실거래가로 봐가지고 양도세 계산을 해줄게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계조사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둘 다 실거래가 원칙이죠. 근데 양도가액과 둘 다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만약에 실거래가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뭐야?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하면 추계가 뭐야? 미루어 짐작해서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금액을 법으로 정해놓고 얘를 실거래가를 봐주겠다는 거, 법으로 그냥. 자, 그럼 첫 번째 양도가액이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있어요. 매매 사례. 이게 뭐야? 매매 사례 가액. 그러니까 뭐야? 내 건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부동산 매매된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바로 앞집이 2달 전에 10억에 매매가 됐어.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옛날에 거기 살 때 같은 매매, 나하고 비슷한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시세가 딱 나오잖아요. 매매 사례가 어디 그러면 무슨 단지 그럼 대충 얼마 나오잖아.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가 있다. 그럼 내 건 없는데 뭐는 있어? 비슷한 아파트 매매된 게 10억짜리가 있다. 그럼 이거를 뭘로 봐주겠다? 네 아파트 실거래가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매매된 사례가 없어. 왜냐면 이게 법으로 이제 기간이 전후 3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없어. 그러면 내가 뭘 받았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어. 대출 받으려고. 그래서 감정가가 있죠. 감정평가는 누워서 받아.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가 10억이 나왔어. 그럼 그걸로 뭘로 봐줘? 실거래가로 봐주겠다. 근데 이것도 없어. 그럼 마지막에 뭐 있어?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니까 다 있죠. 모든 부동산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거래가 없으면 뭘로 가? 매매사례가액 가고, 얘가 없으면 감정가액 있으면 가고, 그것도 없으면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추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차이점 잘 보세요. 매매사례 감정 있죠. 근데 취득세는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가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있어? 이게 뭐냐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중간에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것도 없으면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요. 이 둘이 차이가, 얘는 뭐가 있어? 취득가액은 중간에 뭐가 하나 껴 있어? 환산 취득가액이 있고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나 실제로 그때 당시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바꿔냈잖아.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이름이 환산 뭐라고 돼 있어? 그래, 그 누구만 환산해?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비로 환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이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 가액도 있고 감정평가 금액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골라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매매 사례 감정 2개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순서. 그러니까 매감기, 매감환기. 그럼 이거를 순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출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인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 2개 중에 어느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양도가액을 물어볼 것 같아요?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
취득가액을 물어봐. 양도가 매감기를 안 물어봐. 밑에가 매감한기 4개잖아. 하나 더 많고.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게 이렇게 오잖아. 매감환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환감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외웠어. 매감한기 매감. 근데 문제를 나왔어. 그러면 매환감기 매감한기 매환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뭐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뻔하지. 그래서 예를 낸 거예요. 얘를 어떻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가지고 취득가액 하면 매환감기 순서로 이렇게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매감환기가 맞지 매환감기가 아니에요. 환기를 안 시키면 감기 걸려 죽어.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라 뭐 환기를 돼. 머리도 환기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기가 맞아. 감기 걸리면 죽어요. 감기 걸리면 죽는 거야. 틀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기라고? 매감 환기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요걸 내는 거 문제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취득가액 경비잖아요. 그럼 아까 뭔데 실거래가라 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합해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필요경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요. 뭐가 있을 때 취득가액을 뭐 실거래가 적용할 때만 적용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뭘로 가면 축에서 매감한기로 가게 되면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얘는 언제만 적용해? 취득가액에 뭐가 있을 때만. 실거래가 확인이 될 때만 필요 경비로 포함이 되고 그러면 얘가 취득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감한기를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이만큼 빼주고 이거 할 때는 안 빼주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대신 뭐 해줄게. 요럴 때 또 대비해서 뭘 만들었어? 요거 대신 내가 법으로 이만큼 정해놓고 빼줄게 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뭐야? 필요 경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내가 공제해 줄게 라고 지네가 정해놨어. 자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매감한기를 가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은 누구만?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요 자본적 양도비는 원칙적으로 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적용할 때 적용한다. 그래서 얘가 실거래가 없어서 매감한기로 가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요. 여기 있어요? 양도가액을 자, 얘가 실거래가죠. 얘도 실거래가죠. 그러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얘도 뭘로 본다는 거야? 실거래가 봐주고 여기까지 뭘로 봐준다는 거야? 실거래가로 봐준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이 중에 적용해 실거래가. 근데 양도가액을 뭘로 가면 이게 다 안 돼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뭘로 가서 기준시가를 적용해버리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 적용해라?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가가 기준시가로 갔어요. 없어가지고. 근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적용 안 해. 뭘로 가야 돼? 기준시가. 왜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식으로 가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적용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손 낼 게 없겠지. 양도가액 기준시가인데 취득가 실거래가면 양도 차익이 없을 확률이 99.9%잖아요.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죠. 여기를 만약에 기준식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누구도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가? 기준시가 적용하겠다. 그럼 무조건 양도 차익이 있겠지. 왜? 어쨌든 뭐 공시 가격이 양도당 기준시가 높을 때니까 차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양도가액을 뭐 실거래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 실거래가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뭐 적용하면 기준시가로 가게 되는 누구도 취득가액도 반드시 뭘로 간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요거는 지금 보실 거 없고요. 환산 취득가액은.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보시면 추계 결정 순서가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순서로 가고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갑니다. 그다음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둘 다 적용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그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누구만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매감한기를 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뭐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그 151페이지 있는 거예요 거기. 그죠? 그 참고 2개 있는 거 있죠? 그 지금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거예요.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양도가에서 필요 경비를 취득하고 뭐요? 요거 자본적 실과 양도비 대신 이거 적용한다. 지금 그 설명한 거 쓰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있는데 일단 요 기준 시가는 보실 거 없어요? 일단 큰 틀은 누구랑 똑같다? 아까 공시 가격이니까 지방세는 뭐라고 한댔어요? 시가 표준에 국세는 기준 시가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근데 얘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오면 이거 하나 꼭 물어봐요. 거기 그 교재 보시면 어디 갔어? 뭐라? 이거 왜 안 써놨대? 그죠? 이게 이것만 따로 모른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거 한 번 내고 얘를 내면 누구도 내야 돼. 지방세인 시가 표준을 같이 물어봐야죠. 그래 한 번씩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부동산, 토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 개별 주택, 공동주택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개만. 그죠? 그걸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봐봐요. 여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있잖아요. 요게 여기 지금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이거거든요. 그 교재 보시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152페이지에 맨 위에 있죠.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있죠. 152페이지. 그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외우지 마시고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 왜냐면 시험은 부동산만 내기 때문에 자 토지 건물의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뭐예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몇 프로? 3%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취득가액이 실거래 매각만기로 가잖아요.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몇 프로? 3%를 경비를 빼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 이거 외에는 안 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야.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눠요? 1억에 얼마? 3%고 300만 원 이거를 뭘로 빼주겠다? 경비를 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타 내용이 있는데 거기 3% 7% 수익 있죠?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뭐만 부동산에서 필요경비 계산 나오면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부동산.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몇 프로? 3%인데 미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해주긴 해주네 10분의 1만 해줍니다. 그래서 1000분의 3 그래서 0.3% 해줘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표 외우지 마시고 그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안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비용기 최소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언제 시험 먹는 거냐면요. 이게 계산 문제 이걸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문제를 보래요. 양도 차익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양도 차익 이거 계산 문제 많아요. 우리 세법에. 그러면 양도 차익을 구하시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내요?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양도 차익을 최소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구하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이 말이 나와. 나 고3 이후로 최소한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그죠? 근데 갑자기 뭐 최소화 골 때리는 거지. 그냥 양도 차익 구해. 그래서 못 구해. 근데 그냥 구하는 게 뭐? 최소화 이거예요. 이게 최소화잖아. 그러면 이 경비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되게 복잡해요. 나중에 한 풀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설명 안 해요. 이거 머리 지진나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앞에 한 거 정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우리 교재도 있지만 152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안 풀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쉬운 것만 한번 볼까요? 이게 쉬운 것만 보세요. 여기 아니구나. 자, 보세요. 이게 24회 때 옛날에 나온 건데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 양도 또는 취득상 실거래가 확인을 필요경비 쪽에서 증명서를 얻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는 그럼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일정 안 되니까 뭐요? 취계 결정 경정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서류상 미비하니까 그죠?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2번 매감 환기를 순차로 적용한다. 맞나요? 그 문제 잘 봐야 돼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니까 만약에 매감 환기를 뭐 한다? 순서대로 적용한다. 그죠? 순서 바꿔. 3번은요. 이게 이제 매매 사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후 3개월 거예요. 전후. 그러니까 막 내가 양도인데 그 전 6개월치, 1년 전치 그러면 시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 3개월 팔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거나 감정평가 받은 것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전후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이후로 나온 적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다 받으면 인정이 안 돼요. 신빙성이 떨어지지. 왜? 만약에 감정평가 한 군데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입맛에 맞게 감정평가 해주겠지. 왜? 내가 돈 주니까.
내가 안전평가에 돈 주잖아. 그럼 걔한테 뭐라 그래요? 아, 감정 가격 좀 올려줘. 뭐 나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공정성이 떨어져. 그럼 몇 군데 이상? 평균액이잖아. 평균액이니까 뭐요? 최소 몇 군데? 2군데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 평균액이다 그런 얘기고. 자, 5번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잖아. 이거 정답이잖아. 그죠?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보실 거고요. 네, 뭐. 그죠? 그거는 외울 게 없잖아. 환산 취득 가액이니까 취득 가액만 환산한다고 써 대놓고서 이름표에서 붙여놨는데 그거를 뭐야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실 게 없고요. 그 153페이지에 가면 그 표가 하나 있어요. 표.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까 취득가액, 자본적 지불세 양도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이 경비잖아요. 필요 경비. 그런데 이 경비 항목이 기본서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많아요. 막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요? 이거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제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자주 나오는 거. 시험에 기출로 자주 나오는 거면 정리를 하는 거고 표가. 잘 보세요. 일단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죠. 그 박스 153페이지. 자, 이거는요. 일단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다가 매매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본인 잘못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어. 그럼 나중에 양도세한테 경비를 빼주겠어 안 빼주겠어? 안 빼줘. 지가 잘못해놓고 경비 빼달라 그러면 안 빼주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거. 첫 번째 취득관련 주세 가산세. 자,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금 낸 거죠. 그럼 나중에 경비 빼줘 안 빼줘? 당연히 빼줍니다. 취득세 낸 건 빼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근데 뭘 안 빼줘? 가산세는 안 빼줘. 왜? 내가 취득세 신고를 안 해가지고 1,000만 원인데 가산세 200을 냈어. 1,200 낸 거지. 그리고 1,200 빼달라 그러면 200은 빼줘 안 빼줘? 안 빼줘. 왜? 지가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양도세 계산 빼주겠어 안 빼주겠어? 안 빼줘요.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는 거래랑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 양도 아무 관계없죠. 그죠? 당연히 안 빼줍니다. 그죠?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 지문 잘 보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왜 안 빼주는지 그걸 개념을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이걸 외우면 머리 지나요? 자, 이자죠. 이자. 그죠? 자, 이자인데요. 얘가 경비 포함이 안 되는데 이 지문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왜 경비에 포함이 안 돼? 그래, 지연이 뭐야? 연체잖아요. 연체 이자야.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지. 그렇게는 안 빼줘. 그런데 이 이자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에 계약할 때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당장 합의한 거죠. 그러면 원금의 이자까지 포함을 시키잖아. 그죠? 걔는 포함이 돼. 약정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분할하다가 뭐 있어? 연체하게 해서 연체 이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연에 따른 이자 그러면 얘는 연체 이자는 네 잘못이니까 포함이 안 되지만 니네끼리 협의해서 처음부터 뭐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 우리 할부 계약할 때는 처음부터 뭐예요? 매매 당사자가 원금의 할부 이자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그럼 분할할 때 어떻게 돼?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분할하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걔는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내다가 뭐 하면 연체는 네 잘못이니까 연체 이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근데 기출로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걸 외우면 안 되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라 이자액은 포함되지만 당시 이렇게 외우면 이게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딱 봐도 포함 느낌상 뭔지 모르지만 포함이 안 될 것 같죠. 왜? 정확한 모르지만 부당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시가보다 뭐해서 초과됐대. 그러니까 세금 포탈 의도로 가지고 원래 시가가 1억인데 1억 2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초과된 2천은 경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자본적 지출은 경비 인정이 돼요. 그죠? 근데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안 돼요. 같은 지출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로 아까 뭐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은 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요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을 했는데 뭐 자산의 가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 비용이라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베란다 확장 공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를 파는데 같은 동에 살아 같은 층에 근데 뭐래 한 명은 2억에 판다고 내놨어. 근데 앞집에 영희 엄마가 야 우리는 2억 2천 받기로 했어. 왜? 그랬더니 뭐래 야 니네는 화장실 변기 뭐야 일반 변기지 우리는 지난번에 비대로 바꿨어. 비대 이런 뭐돼 있어? 화장실 변기가 비대래. 돈 들어갔죠? 근데 뭐래 우리는 비대이기 때문에 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격을 더 받아야 된대. 말대 안 돼. 거기다 아파트에 비대 설치하면 얘보다 더 비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페인트 칠했어. 더 비싸?
아니면 야 우리 이번 싱크대 교체했으니까 더 받아. 돼? 아니잖아. 벽지 교체했어. 장판 교체했어. 이런 건 뭐야? 돈은 들어갔잖아. 근데 걔는 뭐야? 현상 유지 비용이죠. 그는 필요 경비의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자들로 따지면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성형수술 비용. 양악수술 했어. 양악수술. 자산가치가 확 올라가죠. 근데 현상 유지 비용 뭐야? 화장품 비용. 화장품 비용 지출됐죠? 근데 뭐야? 지용은 어디지? 그죠? 현상 유지 비용이죠. 그죠? 일단 옛날에 광고를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여자들 화장품 광고할 때 화장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지우는 것도 중요하대. 골 때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화장할 때도 돈 들어가고 지울 때도 돈 들어가는데 이야, 진짜 돈 많이 들어.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죠. 남자들은요. 구르모 저희 스킨 로션 2개 사면 스킨 로션 따로 쓰면 2년 써. 2년. 스킨하고 밀크 로션 따로 쓰면 2년 써. 그 보통 저는 밀크 스킨 로션 2개 같이 쓰진 않거든요. 하나만 보통 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뭐 언제 안 떨어져 얘가 뭐 계속 막 연도 보면 막 2000 몇 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그냥 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잘생긴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진짜 좋은 거죠. 여자들은 막 피부에 양보하세요 해가지고 먹는 것도 여기다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름 하나 바르고 막 땡볕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여자는 거 한 10분의 1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못 쳐다봐. 남자들 머리 얼굴 광 나가지고 빛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남자들이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얘는 현상 유지 비용 인정 안 돼요. 자본적 지출 되고 제목만 기하면 돼요. 그리고 양도 간접 비용 이건 볼 거 없습니다. 뭐 광고비, 선전비 같은 건데 광고비는 뭐 뭐야 파는 사람이 하는 거 취득하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물론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필요 경비로 산입이란 말은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외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어떤 금액이 있대요. 얘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대. 근데 요게 앞쪽에 다른 데서 이미 뭘로 경비로 뭐 산입 무슨 뜻이야 포함됐어. 그러니까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요거를 경비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얘를 팔아. 근데 요걸 또 빼주면 이중 공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딱 보여줘야 돼. 필요 경비를 산입이란 말 나오면 아 어제 동작 빠른 놈이 이미 공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양도할 땐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상가를 사가지고 임대해서 상가를 임대하면 뭘 내요? 임대소득으로 세금 내죠. 근데 종합소득세 내면서 얘가 감가상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은 거야. 10년 동안 1000만 원씩 해서 1년에 1억을. 그리고 얘가 이걸 팔아. 살 때 10억에 샀어. 근데 이동안 10년 동안 얼마? 1억을 뭘 받았어? 감가상각비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았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얘를 11억에 팔아. 그럼 이때 요 10억 중에 얼마? 1억은 뭘 받았어? 소득세도 공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 있죠. 요거. 이건 이미 뭐야? 여기서 경비로 공제 받은 거니까 양도세 할 때 또 공제 좀 뭐가 되는 거야? 이중 공제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말 뉘앙스만 이해하세요.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이미 산입 포함됐다는 얘기, 여기서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양도세 할 때 또 빼주면 이중 공제니까 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서 요 질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정답으로 막 나왔던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8번은 최근 시험에 나 이거는 지금 나중에 조정금 설명할 때 비과세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2개 채권 매각 차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부동산 사면 계약할 때 등기할 때 뭐 사요? 매매할 때 채권 사잖아요. 채권. 아까 일종 국민주택 채권 무조건 사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근데 자동차 할 때도 채권 사고 집 살 때도 채권 사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 왜 없어? 팔았어요. 난 판 기억이 없는데 바로 팔았어요. 사자마자 뭐래? 환매해버려요. 왜? 이게 갖고 있으면 만기 때까지 5년 만기거든 기본이. 그러면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만기 때 이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채권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거 5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로 팔아버려요. 1000만 원인데 은행에다 바로 팔아요. 환매해. 그럼 얼마야? 은행에서 900 얼마에 사죠. 그럼 나는 팔면서 뭐가 생겼어? 매각, 차, 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99.9%는 다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맡기죠. 근데 거의 100% 다 뭐래? 환매합니다. 무조건 환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무조건 환매인 거지. 사야 돼 무조건. 근데 환매를 이미 한 거야. 그럼 내가 매각하면서 뭐가 생겼어?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뭘로 반증해 주겠다. 경비로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각 차손은 자 매각 차손은 뭔다? 필요 경비에 포함 얘는 하죠. 얘는 해. 그런데 잘 봐봐요. 이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매각할 때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매각 두 개 있어요. 그냥 은행 같은 데 팔았더니요. 뭐 100만 원짜리인데 매각했더니 뭐 70에서 뭐 90에 해가지고 얼마? 10만 원의 매각 차선 생겼어. 근데 은행이 아닌 데다가 팔았더니 100만 원짜리가 70에 팔았어. 그럼 매각 차선 얼마 생겼어요? 30이 생겼죠. 그러면 요 차선 30을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차선 전액을 인정받는 건 어디다 팔았을 때만,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만 전액 인정되고, 금융기관 아닌 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전액이 아니라 얘가 같은 날 금융기관에 매각하면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그럼 얘도 얼마밖에 안 해줘? 10만 원만 해줘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요? 정답으로 채권 매각 차선은 거래 상대방,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필요 경비를 인정된다. 이렇게 내. 맞아 틀려? 틀렸지. 왜? 거래 상대방과 상관이 있죠. 왜?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뭐가 된다? 전액 인정된다.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아까 그럼 베란다 확장공사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경비를 인정한다 했죠. 근데 말로 나 이거 확장공사 1억 들었어. 빼줍니까?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거나가 뭐야? 또는이죠. 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소득세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금 영수증, 책, 뭐 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입증되면 한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 경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뭘 조심해야 돼? 요거. 시험 어떻게 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 문제가 뻔하잖아. 그럼 틀렸지. 왜? 하거나니까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뭐 해주겠다. 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기본서 보고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해. 그 힘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포함되지 않는 거이고 여기는 이제 포함한다 해서 요 정도만 보셔도 문제는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저 이거 하나 풀고 마칠게요. 보세요. 이건 좀 쉽게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우리 안 배운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이거는 옛날 27회 때 얘기고 그 이후로는 좀 더 길어요, 지문이. 자, 여기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아까 들어간댔죠. 양도비. 그죠? 양도할 들어간 비용 빼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나왔었어.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재건축 부담금도 내가 재건축할 때 재건축 부담금 넣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나중에 경비를 빼줘야죠.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양도상 이용 편의를 지출한, 이건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잡아봐요. 4번 보세요.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잖아. 그쵸, 여기.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랬잖아. 그 아까 뭐라 했어? 앞에 거 읽다가 요 단어 나오면 여기 신경 써요. 이게 이미 어디서 이쪽에서 뭐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양도세 계산될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자주 나오는 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답이 4번이었죠. 그다음에 공중비용, 양도비죠. 그죠? 이 답은 얘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산입된 금액, 그다음에 뭐 지연 이자 이런 걸로 거의 다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그 박스 내용하고 요 내용 정도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이죠. 이렇게 막 외우지 말고 개념 좀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오래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작도 공제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근데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하야 되잖아요. 2월달이니까 벌써. 그러니까 제 스케줄 맞춰서 공부하면 안 돼요. 세법을. 그러니까 뭐야? 내가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자기들 세법 2주에 한 번씩 해. 그럼 점수 나올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본인들 스케줄이 짜서 공부를 해야지. 2주에 한 번씩 하면 일주에 한 번씩 봐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세법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초장에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